32-3 스케치업의 다양한 도구 상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아이콘을 많이 쓰는데요.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 아이콘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스케치업은 좀 많은 명령어들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기본적인 아이콘을 띄워놓고 사용하시는 게 어느 정도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을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디에 가셔야 하냐면, 자, 여기 뷰에 가시게 되면 누르시면 도구 모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구 모음을 누르시면 이런 도구 모음 세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큰 도구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요런 것들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선택이며 아니면 라인으로 그리는 거 아니면 사각형 그리기 뭐 무브 여러분들이 스케치북에서 많이 쓰는 것들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쓰시니까 요거 꼭 키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 가냐? 뷰에서 누르시고 도구 모음 세트 들어가셔서 자, 하나씩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구글 같은 경우는 자, 구글에서 많이 불러오는 뭐 동영상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사진 텍스처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삽입할 때 요 구글 눌러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것들이 있냐 고체 도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3D 같은 거 합집합이나 차집합 요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시고 중고급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 한국말로 이미지 갤러리 켜 놓으시면 여기 이미지 갤러리가 있고 요게 같이 쓰는 게 바로 동적 구성 요소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갤러리랑 같이 쓰시는 건데요. 요거는 캐드에서 생각하시면은 블록과 같은 거예요. 월블록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서 불러올 때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스케치북에서도 많이 또 여러분들 주시니까 그거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후반부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카메라 같은 거 있겠죠. 카메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요 카메라 아이콘이 있겠죠? 요 카메라도 여러분들이 눌러서 그 화각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같은,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가 있는데 이건 지형 그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꺼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게 큰 도구 모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도 여러분들 쓰시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뷰 같은 것도 많이 쓰실 겁니다. 뷰 눌러주셔서 이게 정면으로 볼 건지 아니면 측면으로 볼 건지 아니면 3D 입체적으로 볼 건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같이 해 놓으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얘도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놓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여러분들 이것도 고정시켜 놓으시고 같이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냅과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과 스타일은 기초 배울 때 스냅을 많이 쓰시는데요. 캐드에서 스냅하고 똑같습니다. 딱딱딱딱 그리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게 커서가 따다닥 맞춰 가면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릴 때나 아니면 뭐 사각형을 그릴 때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자, 그거 같은 경우 어디 들어있냐면 윈도우 창에 들어가시면 모델 인포가 있는데요. 한국말로는 모델 정보겠죠. 자,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단위, 유니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단위에 보시면 십진법을 쓸 건지 아니면은 뭐 분수를 쓸 건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십진법 쓰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 소수점 이하 몇 제짜리 쓰실 건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스냅을 걸고 싶으면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길이 스냅 0.01m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거 1m면 뭐 1m 이렇게 여러분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초보자들은 요거를 체크해 놓고 하시면은 사각형이 이제 스냅에 딱딱딱 맞춰지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붕 같은데 경사도는 이제 사선이기 때문에 정확히 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잘 작업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꺼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소수점도 여기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단위 형식은 여러분들이 껐다 켰다 하시면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공부하실 게 그 스타일인데요. 자, 윈도우에 가시면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타일을 누르게 되면 자, 요런 스타일이 이렇게 뜨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선택에서 편집에 가시면은 여기 보면 가장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 가장자리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가장자리에 대한 테두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필 같은 경우는 지금 2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7로 한번 확 두껍게 해볼게요. 자, 가장자리가 지금 두꺼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두꺼워집니다. 자, 요거는 너무 두꺼우면 작업하기 좀 힘드니까 우리가 되도록 2로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장선 같은 경우는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키워보도록 할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뭐 8 정도로 놔볼까요? 어떻게 연장이 되는지. 여기 보시면 연장되는 요 선들이 좀 더 길게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좀 더 길게,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좀 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끝점 조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나는 여기 좀 끝점이 지저분해 보인다. 그래서 2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1로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괜찮아 보이시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간에다 선을 하나 그을 때 여기 점이 있는지 끝점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끝점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7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선이 끊겼을 때 여기에 끝점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렌더링 돌리면 사실은 이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 정도 7 정도로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케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퍼런스 같은 알아서 추적해주고 자동적으로 지가 막 잡아주는 선들이 있거든요. 끝점, 뭐 중간점 아니면은 뭐 그런 교차점 같은 거, 그런 것들 잡아줄 때 요 부분이 되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체크를 해놓고 좀 값을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가장자리 본 거고요. 뒤쪽 가장자리 한번 체크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쪽 부분 이제 선들이 있는 거죠. 그게 다 이렇게 점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뒷선을 잡아야 할 경우에 이런 걸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요거 뒷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많아지면 여러분들 복잡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체크를 꺼놓으시고 안 보이게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요건 이제 가장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제가 이 지붕에다가 색깔을 하나 입혔어요. 어떤 걸 입혔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지만 제가 재질을 하나 이렇게 입혔어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근데 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요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텍스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옆에 있는 거 그냥 항목으로 체크한다 그러면 지금 텍스처가 입혀졌어도 그냥 그 형태만 보이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로 보는 거, 요 같은 경우는 선으로만 보기, 그 다음에 음영 모드 표시하는 거, 요거는 텍스처 맵까지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처 맵은 여기서 선택을 만약에 이걸로 해놨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디냐 하면은 뷰에 가시면 여기 보면 면 스타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거를 안 불러오셔도 여기서도 면 텍스처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처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질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 설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깥 배경을 좀 더 꾸며주시는 건데요. 제가 잠깐 얘를 이렇게 들어서 여기 뒤에 여기 이제 하늘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저 하늘 색깔 요거를 어떻게, 제가 만약에 그린 색깔로 바뀔 수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하늘 색깔로 많이 하시죠. 하늘 놓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색깔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어두운 색깔 하고 싶다 그러시면 훨씬 어두운 색깔로 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이건 워터마크인데요.
요 워터마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거에 그 뭐 회사 마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보여주고 타이틀 같은 거 쓸 때 워터마크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설정. 자, 제가 개체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했을 때 이 선택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블루로 되어 있으면 이게 블루가 되겠고요. 선택된 개체죠. 만약에 제가 얘를 빨강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빨강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맞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뭐 활성화된 게 무슨 회색이다 아니면 황색이다 이런 컷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가장자리 하고요.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배경 같은 요 세 가지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하나씩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게 아마 좋겠습니다.